사회복지조사론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의, 먼저 과학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은 지식을 추구하죠. 그래서 과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진리,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은 뭐냐? 어떤 대상이나 시간, 장소 이런 건 상관이 없이 모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의 방법을 과학적 방법을 원칙으로 해서 논리와 체계와 이런 것을 가지고 증명한다는 것이 과학적 방법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의의를 보게 되면은 과학은 경험적인 증거 수집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얻어지는 지식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경험적 증거 수집,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과학은 재현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을 도출하거나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과학 중에는 또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회과학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면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 결과에 얻어지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예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자연과학이죠. 현상에서 나타나는 논리적이고 연속적인 패턴을 인지하고 그 규칙성을 근간으로 하여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있는데 이게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그 체계를 먼저 우리가 그 무슨 체계인가를 미리 아는 것이 예측 가능하고 과학적 방법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과학은 진리, 법칙 또는 이론을 찾아내기 위한 논리적, 체계적, 경험적, 객관적 방법과 그 소산의 합리적인 지식을 정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비경험적인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경험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실 그대로 경험한 것 가지고 관찰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최구미라는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또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학의 특성, 지식의 특성을 한번 보겠어요. 1. 재생 가능성. 표준화된 방법을 따르면 결론이 동일하게 되는 가능성이 의미한다. 그래서 이 과학적 방법은 그 방법을 체계를 통해서 했을 때 결과는 동일해야 된다. 또 절차를 확인하는 입증 가능성과 결과가 확인하는 산출 가능성을 구분한다. 입증 가능성은 어떤 현상의 결과가 다시 재생이 가능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산출 가능성은 어떤 현상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이나 절차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과학적 방법은 표준화된 방법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학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사람과 또 어떠한 그 시간과 장소에도 변함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서 누구나 다 이것이 옳다고 증명이 되어야 재상 가능한 방법이다.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경험 가능성.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의 동질성 또는 객관성과 사회과학의 추상적인 용어를 감각으로 충분히 표현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경험은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틀리고 감각이 틀리고 또 사람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객관성. 객관성이라는 건 뭡니까? 대다수가 인정하는 것을 객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감각기능 기관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인식이 일치되도록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의 성장 배경, 발달 단계의 차이 등에 의해 객관성 확보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학적 연구는 객관성이 있는 도구를 개발 활용하여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도구. 이 도구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야 돼요. 연구를 할 때 이 사람은 이 도구를 객관성 없는 도구를 사용해서 많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이제 도구라고 하면은 그 과학을 탐구하는 데에 여러 가지 활용하는 그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또 넘겨보겠어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의 접근 방법, 연역적 방법이죠. 연역적 방법은 이론을 먼저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설, 조직화, 관찰, 검증, 이론을 검증하는 거예요. 먼저 연역적 방법. 1단계는 이론이 모든 사람을 죽는다는 그런 이론이 있다고 치면은 2단계는 뭡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 사람이죠. 죽는 사람. 그러므로 3단계는 관찰해 보았더니 정말 소크라테스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과 가설과 관찰을 하는 것이 연역적 방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2단계 귀납적 관계가 있어요. 귀납적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 거꾸로죠. 논리적 관찰, 관찰을 먼저 해서 가설을 세우는 거죠. 검증, 경험적, 일반화, 이론. 1단계 관찰. 소크라테스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단계는 글을 볼 때 그도 사람이었었지 않냐.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단계 이론은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결론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문제를 넓게 생각해서 귀납적 방법 또 영역적 방법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조사 연구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목적보다도 방법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과학적 조사 연구는 처음에 탐색, 서치, 탐색을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 우리 그 교과서에 리서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한 바가 있죠. 계속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연구나 알려진 지식이 충분하게
지시되어 있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연구 행위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연구 문제의 구성이나 가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역적 방법보다는 귀납적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귀납적 방법. 귀납적 방법이 뭐예요? 가설을 먼저 세우는 거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기술, 자연현상이나 또는 사회현상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요약하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있는 내용을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는 자연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 사회과학이 있고 우리는 사회과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체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체계. 그래서 기록하는 방법으로 있는 내용을 자체를 묘사하는 것이다. 또 넘어보겠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 현상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을 설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량을 가질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원인을 설명하고는 과거의 정보를 활용하여 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것이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예를 들면은 그 학대받는 학생이 가출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학대받는 그들에게 가출을 하지 않게 위해서는 학대에 대한 예방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심리치료도 할 수 있고 해서 결과가 가출이 적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측, 이러한 사회현상의 예측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것이다. 통제, 원인 현상을 개입하여 그 결과를 바람직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통제라고 하면은 이제 치료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 결과에 대한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문제 결과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적 조사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보면은 탐색, 기술, 설명, 예측, 통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 과학적 연구는 논리적이어야 된다.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 과학적 연구는 결정성이 있어야 된다. 과학적 연구는 일반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일반성. 과학적 연구는 간결한 것을 추구한다. 간결성. 과학적 연구는 구체적이다. 구체성. 또 과학적 연구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검증 가능. 또 과학적 연구는 잠정적이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논리성, 결정론성, 일반성, 간결성, 구체성, 검증 가능성, 이 잠정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어떻게 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은 잠재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다 하지만은 10% 저는
10% 정도는 잠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로켓 발사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간결하게 다 제작이 되었고 예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시작할 때 오류가 있기 때문에 발사를 종종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것이 하나의 잠정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과학적 연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연구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는 연구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을 얻어야 한다. 재연 가능성이에요. 또 과학은 진리를 추구도 중요하지만 효용성의 추구 역시 중요하다. 예, 과학은 어느 것, 그 진리도 추구하지만은 그 진리 안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과학적 연구의 특성이 있다. 9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구 내용 및 주제. 우리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학도들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조사의 연구 내용 및 주제와 윤리적인 문제를 연구를 위해 내용이 사회적 윤리에 타당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윤리 타당성을 위해 기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일부는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과목에 사회복지조사의 한계와 윤리, 딜레마를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업무를 할 때 인간을 다루는 그러한 직업이고 연구가이기 때문에 딜레마에 적용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느 방법으로 해야 상처를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회조사의 한계와 연구 윤리가 되겠습니다. 이 대목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과학에 대한 정의 또 과학적 방법에 대한 것 공부하셨습니다. 많이 수고들 하셨고 추석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교정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